네, 안녕하세요. 서정입니다. 오늘은 단발머리 스타일에서 변화하는 거 좀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디자인도 미용가이죠?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기장이 한 여기 턱선에서 이제 목선 중앙 정도 자르시고요. 그다음 옆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플랫한 머리거든요. 평평한 느낌인데 이쪽이 많이 죽으셨어요. 네, 죽으셨는데 오늘은 이제 뒤쪽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거거든요. 볼륨 살라지게 살려서 잘리는 방법. 그래서 알려드릴 건데, 단발머리 자를 거예요. 단발머리로 층이 없게 자를 건데, 위쪽을 이제 볼륨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자를 건데, 이 사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숱이 워낙 없으셔갖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디스커넥션 기법이나 이런 기법으로 자르기가 좀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단발머리를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어떻게 해야지 뒤쪽 부분에 볼륨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포인트 오늘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단발머리부터 자르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발머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3번 정도로 블러킹을 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센터 포이드 섹션에서 먼저 작업을 한번 타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전에 가르마 그대로 했던 거에 센터 포이드 섹션을 타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중앙으로 타는 거예요. 센터 포이드 섹션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백포인트에서 이제 이어백 또는 이어 포인트까지 타선 또는 호리존탈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롱에서 이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단발머리를 자르는 데 있어서 3번 정도 작업을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어 포인트까지 가는 거를 비하인드 이어 섹션이라고 원래 전문용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아서 전 자를 거예요. 잡아서 자를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단발머리 자르다 보면 자라놓으면 밑에 튀어나오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이드보다도 면적이 더 있기 때문에 머리가 자연스럽게 떨어진 상태에서 동일선상으로 자르게 되면 이 부분 때문에 밑에 빠져나와서 이 부분을 안쪽을 잘라내거든요. 안쪽을 좀 더 짧게 잘라요. 저희가 이제 보통 마이너스 그레듀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좀 더 짧게 잘라서 머리가 튀어나온 걸 없애게 잘라주는데, 이 면적 대비의 커트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단발머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만큼의 블럭 자체가 나중에 잘랐을 때 밑에가 빠져나온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정교하게 자른 거를, 그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고개를 살짝 고객님한테 15도 정도에서 30도 정도 숙여달라고 하시면 좋거든요. 그럼 층이 좀 덜 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장을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잘라주시고, 보이시나요? 자, 조금 더 늘려드릴게요. 그대로 해서 잘라서 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르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 우선 한 단은 좀 잘라 놓으시는 게 좋고요. 저는 3번 만에 다 커트가 끝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자르는 게 이제 옆에 고객님하고 맞는 기장, 옆에서 이제 어느 정도 원하는지를 항상 고객님한테 물어봐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2단까지를 잘라요. 2단 자를 때는 보통 골든 포인트에서 관자놀이까지 한꺼번에 갑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타셔야 돼요. 이렇게. 한꺼번에 골든 포인트에서 관자놀이까지 한꺼번에 가거든요. 그래서 살짝, 항상 물은 최소한으로 뿌리셔야 돼요. 모발에 물을 많이 자르면 가이드라인은 보이기 쉬운데 보통의 모발이 율동감이 많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항상 최소한으로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받쳐서 내려 들어간 상태에서 밑에 가이드라인 들어서 보시죠. 그 다음에 자르서 주고, 그 다음에 이어 포인트까지 그대로 가세요. 이어 포인트까지 그 각도대로 그대로 가시고, 이제 각도를 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 포인트 있는 머리를 첫 단에서는 이쪽으로 밀어서 넘겨서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쪽에 짧아지는 현상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자를 수 있어요. 이러면 당연히 빼면 당연히 좀 앞쪽이 길어지겠죠. 보시게 되면 앞쪽이 층이 나면서 길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그 상태에서 다시 보고 다시 그대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흐름을 맞춰 잘라주세요.
그대로 흐름 맞춰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고객님한테 물어봐서 컨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돌을 늘려서 길이 한번 어떠세요? 조금 더 원하세요? 아니면 괜찮으세요? 조금 더 원하세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자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고객님이 원하는 기장을 이제 카메라를 끄고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랐는데, 이 정도 이제 고객님이 원하셔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은 아까 기드로 넘겨서 자르는 거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지 옆 사이드가 안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위쪽 부분까지 내려서 하시는데, 보통 여기 관자놀이 밑으로는 얇은 빗살로, 가는 빗살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위쪽 부분은 굵은 빗살로 하시면은 텐션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모발이 점핑하는 걸 많이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서 해주시는데, 뭐 한쪽 자르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반대쪽 자르시고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먼저 반쪽 자르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잘랐던 거, 자, 굵은 빗살로 들어가시면 좋거든요. 텐션이 인위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르고 나면 점핑하는 현상이 많이 없습니다. 자, 단발머리는 가장 쉽지만은 또 가장 어려운 게 단발머리예요. 그 부분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똑같이 마찬가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골든 포인트에서 앞쪽 관자놀이까지. 자, 3번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여러 번 나눠서 섹션 나눠서 잘라도 결국은 단발머리는 똑같아요. 끝에 이제 다 단발머리 자르고 나서 이제 아웃라인 리파인딩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싹슨에서는 이제 리파인딩이라고 그러는데, 밑에 이렇게 목덜미 부분 튀어나온 머리, 뒤쪽 부분 튀어나온 머리만 잘 잘라주고 옆에 튀어나온 머리만 잘 잘라주면 원넥스는 크게 문제없이 잘 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르는 시간은 보통 10분 미만이고, 이 리파인딩 하는 시간이 밑에 부분 정교하게 자르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고려해서 하시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30도 정도 숙인 상태에서 잘라주면 좋거든요. 그러면은 안쪽이 살짝 짧아지고 그 다음에 겉표면 쪽이 살짝 길어져요. 근데 원넥스라는 거는 모발이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의 선으로 자르는 걸 원넥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기를 숙이고 자르게 되면 이 겉부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 동일선상이 아니고 살짝 이 겉쪽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이너스 그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마이너스 그레이주에이션. 층이 나는데 위쪽으로 나는 층이 아니고 밑으로 반대로 나는 층이라고 해서 마이너스를 써서 마이너스 그레이주에이션이라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대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어 포인트 있는데 가시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뒤로 넘겨서 해주시라고 그러죠. 그래야지 갑자기 이 앞쪽 부분이 짧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빼게 되면 층이 자동으로 날 거야. 똑같이 아까처럼 층이 났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그대로 맞춰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셋다 잘랐으면은 거울을 보시고 좌우쪽이 맞나 안 맞나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일선상,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동일선상 눈높이에서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잘랐는데, 그래서 이제 한 단 한 단 가고 한쪽 다 자르고 하는데, 이쪽이 좀 길다가 생각하시면은 같은 섹션 3번밖에 안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커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대쪽을 커팅을 해주셔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을 내려서 마지막까지 잘라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리는데, 뒤쪽 같은 경우는 방사선 섹션으로 잘라주셔야 돼요. 이쪽은 머리의 점핑 상태를 그대로 보시고, 머리가 다 원래 가지고 있는 패턴으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 상태로 잘라주시고, 한 단 가고, 한 단 가고, 한 단 가고, 좌우 자르고, 한 단 가고, 좌우 자르고, 하나 가고, 좌우 자르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촬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단 자르고, 지금 한 단 자르는데, 이렇게 한 단 한 단 잘라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쪽 잘랐고요. 이제 크로스 체크하는 거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좌우 쪽 잘랐는데, 항상 체크하실 때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대로 고객님 상태에서 뒤에 서서요, 이 커팅 라인과 동일선상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을 뒤에서 봐서 왼쪽과 오른쪽과 밸런스가 맞는데 꼭 동일선상으로 체크해야 돼요. 밑에서 이렇게 체크해야 돼도 아니고, 뒤쪽 부분에 봐서 위쪽 부분이 맞는지 눈하고 동일선상으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쪽 부분 크로스 체크 하는 거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상태에 가르마가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만 넘겨 자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머리가 이제 튀어나와요. 이쪽이 왜 그러면 여기서 머리카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형성되는데 이걸 꼭 크로스 체크를 해줘야 돼요. 가르마가 가운데일 때도 마찬가지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꼭 크로스 체크 잊지 말고 해줘야 되는 게, 가르마가 이쪽이기 때문에 탑 쪽에서 관자놀이까지 해서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옮겨오셔야 돼요. 이렇게. 이 공룡이 같은 게 이전에 지금 잘랐던 머리 때문에 없거든요, 자르게. 근데 꼭 체크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체크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가운데 가르마한다 하더라도, 다시 이제 여기 관자놀이 부분에서 앞쪽까지 반대로 빗질해서 이쪽 부분까지 두 번의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꼭 이 크로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해주셔야 할 게 뭐냐면, 보통 다른 분은 하는데 저는 꼭 하는 게 이 탑 쪽을 들어서 코너를 살짝 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살짝 올려드릴게요. 네. 탑 쪽을 이쪽을 들어서 코너 부분을 살짝 떼주셔야 돼요. 코너 이렇게 만나거든요. 항상 이렇게 만나요. 끝에서 만나면 이 부분을 디패럴러 포인트 커트로 해서 그대로 자 들어가서 끝에 부분에 이 산 모양을 떼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잘라주셔야지, 하고 나면 이 겉부분에 머리카락들이 하나씩 이쪽 라인은 원랭스 라인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코너를 항상 깨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깨주시게 되면 기본 이제 베이스 라인 커트는 끝납니다. 베이스 라인 커트가 끝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많이 뭐냐면, 이 단발을 자르게 되면 항상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귀 뒷부분은 귀 이쪽부터 이쪽 부분의 머리가 사이드는 귀 이어 포인트부터 탑까지 머리가 있잖아요. 근데 백 같은 경우는 귀 이어 백 포인트, 비하인드 이어 포인트 밑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이 더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게 되면, 이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밑에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튀어나온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자르냐면 이 부분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여달라고 해서 이 부분의 머리를 어디까지 계산을 해서 그 부분을 결단을 해내면 돼요. 백쪽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어 포인트에서 여기 부분 구렛나루 때문에 이 옆에 부분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고기를 숙여서 한 번 더 체크하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이고요. 면적이 이만큼이 머리카락 여기는 자라났지만 여기는 머리카락이 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상 빠져요. 마찬가지로 백도 면적이 탑에서 이 부분이, 이 사이드는 존재하지만 이만큼이 뒤에서 더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밑에를 꼭 안쪽을 더 짧게 자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가 선배님들 이용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밑에를 이렇게 바리깡을 콕콕콕 찍어서 잘랐거든요. 근데 그 콕콕콕이 짤 때는 저도 기술이 없을 때는 그게 이렇게 자르면 안 되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론에 대해서 우리 선배님이 잘 알지도 못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이 네이프 단 이 부분을, 안쪽 부분을 짧게 잘라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안쪽을 꼭 짧게 더 잘라서 겉표면 상태가 모발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 독일선상으로 해서 일자로 자르는 게 아니고 모발이 떨어진 상태에서 안쪽이 살짝 더 짧게 마이너스 그레듀에이션을 주는 게 원랭스 헤어컷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 부분 체크하는 거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고개 살짝 숙여달라고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안쪽 부분,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위를 끝을 사용해서 자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가위 끝 안에 1cm를 통해서 바로 잘라내거든요. 네, 바로 잘라내고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언제 하면 좋으냐면, 사실은 지금 드라이를 하지 않는 상태인데 드라이를 하고 자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정확하게 자를 수가 있어요. 모발이 이렇게 하튼 베이스만 모발이 자연스럽게 된 상태에서 한번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드라이가 머리를 이제 뭐 아이롱이나 이런 걸로 드라이기로 드라이를 하겠죠.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모발이 드라이 하지 않는 상태 1차적으로 한번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드라이를 하고 나서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그래서 2번 작업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고, 옆에 같은 경우는 고객님한테 살짝 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뭐 비다사스나 그런 비디오 보면 이렇게 많이 돌리잖아요. 그게 이제 구렛나루에 있는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눈높이에서 밑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반대편도 같이 들어갈게요.
들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옆에까지 해서 같이 들어갈게요. 저 같은 경우는 가위 끝 1cm로 통해서 이 프리미터 라인이라고도 보통 표현하거든요. 커팅 단면을 한 번 더 체크해줘서 튀어나온 걸 좀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서 고개 들면 밑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서 보면서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00% 작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95% 정도 작업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제가 볼륨을 산다고 그랬죠. 그걸 하기 전에 이제 거기에 이제 볼륨을 살리는 기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원랜스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팅을 탔습니다. 파팅 같은 경우는 투블럭을 탔는데 골덴팩 미디움 포인트에서 이렇게 호리존탈로 해서 관자놀이까지 탔습니다. 이게 탄 이유는 고객님이 이 뒤쪽에 후두부에 볼륨을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발머리 똑같은 단발머리인데 이제 볼륨을 줘서 자르는 기법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뒤쪽에 볼륨을 많이 주고 옆에는 많이 볼륨을 줄이거든요. 이제 그 기법 같은 경우를 조금 설명해 드리고 할게요. 근데 옆에 같은 경우 고객님이 워낙 지금 플랫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평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안 주던데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해서 해드리고 자르지는 않는데 설명은 해드릴게요. 자, 우선 이쪽 뒤쪽 같은 경우 원랭스는 그대로 다 덮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 부분에 보면 스퀘어에 가까운 그라데이션 하나 줘야 돼요. 그래서 블럭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래서 자, 스퀘어에 가깝게 잡으시고 여기다가 백 부분 센터 포이드 섹션의 수직으로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디패럴러 포인트 커트로 해서 자연스럽게 한꺼번에 모아서 블럭 커트로 하는 거예요. 잘라주시는 거예요. 베이스라인이 거의 90도에 가깝게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 부분이 빠지면서 실질적으로 밑에 부분은 자르는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대로 해서 블랙 커트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커팅 라인은 자, 이런 식으로 빠져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지금 한번 잘랐거든요. 좀 이런 식으로 거의 스퀘어에 가까운 아웃레이어 형성.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의 머리가 시저 덮였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요. 아, 그러면 그라데이션을 자르면 더 그라데이션 볼륨이 더 많이 사니까 그라데이션 자르면 더 살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라데이션 각도로 자르시게 되면요 볼륨이 넓혔을 때 이 밑에 위치하게 돼요. 볼륨 자체가. 그래서 그 볼륨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거의 스퀘어에 가깝게 잘라주게 되면 위쪽이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볼륨의 위치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래는 섹션을 하나씩 잡고 했는데 우리는 살롱 커트를 하기 때문에 블럭 커트로 해서 한꺼번에 잡아서 들어가요.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서 자, 들어갑니다.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들어가고 백 부분 센터 포이드 섹션의 스퀘어라는 느낌으로 그대로 잘라주시면 돼요. 다른 거 자를 거 없어요. 한꺼번에 그냥 잡아서 스퀘어라는 느낌으로 잘라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내가 볼륨 위치가 조금 더 짧게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그대로 들어가서 자, 그래서 이렇게 스퀘어 라인으로 해서 한꺼번에 자르시면 돼요. 한꺼번에 자르게 되면 보시게 되면 이 네이프 쪽은 머리가 딸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0도 정도로 해서 스퀘어 라인 하게 되면 볼륨이 지금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기장, 자, 이 기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형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그래서 미세하게 그라데이션 형성이 돼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떨어지면 커브로 이렇게 이루어요. 머리가 자연스럽게. 왜 그러면 이 네이프 단이 목덜미 쪽에 이렇게 이제 층이 나서 안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층이 나갔고 위에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 곡선을 따라서 겉부분의 머리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뒤통수가 실질적으로 튀어나오게 자르지는 않지만은 목덜미 쪽이 안에 들어가면서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뒤통수가 튀어나와 보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안쪽 블럭에 이런 형상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면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측두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머리들이 많거든요. 동행들 같은 경우 여기가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측면에 그러면 볼륨을 줄이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볼륨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180도로 위로 쭉 들으세요. 쭉 들어서 여기서 디패럴 포인트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부분에 이렇게 레이어드를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를 형성을 해주게 되면 이쪽 부분은 평평하게 떨어지고 이쪽은 스퀘어로 그대로 90도나 살짝 더 낮아도 됩니다. 그대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쪽 부분에 볼륨이 나와 보이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원능스를 자르지만은 두상에 평평하게 해줄 거냐 아니면 볼륨을 줄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안쪽에 보이지 않는 디스커넥션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로 블런트 커트로 자르시게 되면 시간이, 이걸 또 블렌딩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디패럴러 포인트 커트로 해서 끝부분의 텍스처와 그 다음에 기장을 한꺼번에 구하게끔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 이 부분 뭐 따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고, 이 부분 그대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 플랫 타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정면을 보셨을 때 그대로 180도 들어가서 이빨 올리세요. 최대한 올려서 그대로 끝부분 살짝 자른다는 느낌으로 해서 보시고,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더 보시고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자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 부분은 층이 안 나요. 여기 이쪽 부분에만 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평평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할 때는 180도를 최대한 올려서 디패럴 포인트 커트로 자르고, 볼륨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백 부분 라인에서 맞춰서 잘라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스퀘어로 잘랐는데 조금 더 완만하게 이렇게 자르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변형은 별도로 180도로 들어서 잘라줘도 상관없고, 이거는 그때그때 시츄에이션마다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감 처리를 해줄 건데, 질감 처리를 하는데 이제 슬라이싱으로 해줄 거거든요. 슬라이싱 가지고 해줄 건데, 모발에 그렇게 숱이 많지 않으신 고객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슬라이싱으로 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짧은 머리 같은 경우는 슬라이싱 가위가 커브로 된 걸 쓰시는 게 좋거든요. 이건 드라이 커트 가위인데, 자, 이렇게 S자 모양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커브 형태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머리를 C자로 자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들어가서, 자, 얘가 오늘 이제 조금만 칠 거예요. 고객님 많이 숱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잘라주시는데, 자, 입사 각도를 들어가기가 힘들면 각도를 들면 됩니다. 들어서 밑에서 언더의 느낌으로 잘라주셔도 돼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언더의 느낌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질감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미 숱이 많이 없으셔서 따로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그대로 들어서 물을 최대한 적게 떠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주셔야 될 게 모발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떨어졌을 때 모발의 율동감, 이걸 이제 비주얼 커트라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모발이 율동감이 형성이 되는지 눈으로 내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기에 이제 덮여지는 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이제 치게 되면 모발이 너무 가벼워지니까 적당한 각도로 칠게요. 90도 정도로 해서, 자, 조금씩 정말 한 4가닥 5가닥 정도 자른다는 느낌으로 해서 들어갈게요. 지금 이렇게 커브인데 드라이 커트 가위는 디자인드 미용가에서 개발한 특허받은 가위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르기 편하게끔 제가 직접 개발을 해서 만든 가위이기 때문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요. 커브가 있으시는 분들 이거 대용해서 쓰시면 드라이 커트까지 쉽게 자르고, 그 다음에 블런트 커트, 그 다음에 포인트 커트까지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디자인해서 특허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질감 처리 무브먼트를 이 정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까지 똑같이 들어가서 자를게요. 질감 처리 그대로 들어가서 자르고, 자, 들어가서 자르고, 살롱에서 자를 때도 한 이 정도밖에 자르지 않아요,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모발 숱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뭐 실제로 많이 자를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정대 드라이 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블로 드라이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1차적으로 잘랐는데도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드라이 하기 전에 1차적으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찾아서 잘라주고, 자, 원행쓰기 때문에 자, 밑에 부분 튀어나온 것만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주시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하실 때는 고개 살짝 숙여달라고 그래서 자르시면 되고요. 이제 이쪽부터는 드라이를 해서 나온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짝 많이 자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잘라주시고요. 갑니다. 자, 그대로 밑에 부분 튀어나온 부분 잘라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포인트 커트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처럼 날끝 1cm를 가지고 블런트 커트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잘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빗질하시고, 자, 고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 자꾸 머리카락이 도망가면 빗으로 살짝 눌러서 위에, 빗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서, 자, 이렇게 작업하셔도 됩니다. 자, 그대로 작업해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반대편까지도 마찬가지로, 자, 고기 살짝 들리라고 그랬어요. 살짝 기울이라고 그래서 잡고, 그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을 절단해 주면 됩니다. 자, 커트를 하는데 자꾸 도망간다 그러면 위쪽에 빗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언더스킨. 자, 피부 위에 대고 잘라주셔야 돼요. 언더스킨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전문용어로는. 그래서 이제 튀어나온 부분을 언더스킨 위에서, 피부 위에서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시고, 한번 빗질 해주시고, 튀어나온 부분 그대로 잘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더 체크할 거 했는데, 항상 이런 커트 이렇게 하시고 나면요, 단발머리를 잘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일선상을 잘리기 때문에 하나를 꼭 해야 될 작업이 있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게 손거울 있죠. 손거울을 가지고 항상 밑에 딱 이렇게 넣어서 비치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커트를 했을 때 밑에서 보는 거랑 그 밑을 언더에서 거울로 비춰보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기존에 내가 눈 선상에서 못 봤던 거를 거울을 통해서 보여져요. 그러면 보시고 그 부분을 살짝 한 번 더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단면을 밑에서 거울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캐스너에서 많이 하는 기법인데, 자, 그대로 들어가서 이제 튀어나온 부분, 자, 잘라주시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항상 빗이 자꾸 머리를 자르면 도망가면은 빗으로 살짝 잡아서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굵은 빗살로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거울을 통해서 언더에서 비춰서 이 단면을 비춰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까지 이렇게 보시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나 없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굉장히 정교하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울을 통해서 언더에서 이 거울 속에 비치는 단면을 꼭 보시고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거의 다 됐고요. 자, 이제 앞쪽은 됐고,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지금 고객님께서 요청을 하시는 게 이제 사이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대응을 원하거든요. 우리 포워드 그레이션 기억나시나요? 전번 시간에 했던 거. 그거 똑같이 자르시면 돼요. 자, 그대로 해서 앞쪽으로, 자, 저 가이드라인 앞쪽으로 해서 스퀘어로 그냥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퀘어로. 90도로 각도 들고, 그대로 스퀘어로 잘라주시고, 그대로 당겨와요. 그래서 잘리는 부분이 다 있을 때까지 스퀘어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스퀘어를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자, 넘어가서 똑같이, 자, 스퀘어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반대편 부분도 스퀘어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자, 앞쪽 부분에서 1cm. 자, 스퀘어 라인으로 자르는데 딥 패러럴 포인트 커트를 자르셔야 돼요.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딥 패러럴 포인트 커트를 잘라주셔야 됩니다. 딥 패러럴 포인트 커트 기억나시죠? 오발 따발의 일직선으로 들어가서, 네, 스퀘어를 잘라줘. 각도를 들면 들수록 머리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커트하는 기법들은 다 모두가 블런트 커트와 질감 처리를 동시에 구하는 포커스에 맞춰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한 번 더 드세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 번 더 들어서, 자, 코너 있죠? 코너. 자, 살짝만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이쪽 코너 부분, 자, 가르마 기준으로 해서 한번, 자, 이게 들어서 이쪽 부분, 코너 부분 살짝 깨줘야지만이 랜딩이 돼서 앞쪽 부분 포워드로 냈던 거랑 뒤쪽 부분에서 연결이 되거든요. 대신에 원랭스는 터치가 되지 않아요. 그대로 원랭스가 기장이 살리면서 위쪽 부분만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드라이를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옆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쪽 부분 드라이기로, 매직기나 또는 드라이기로 한 번 더 당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앞쪽으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드라이를 하든지 아니면 아이롱으로 해서 매직기로 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네, 하시면 되고, 자, 끝에 부분 이렇게 체크하는 거 그러면 완성된 모습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존에 저희가 층냈던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나요?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 단에
위쪽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 부분에 경사각을 타고 내려와서 이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부분에 볼륨이 사는 거예요. 여기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쪽 부분에 이제 볼륨이 라인 형성해서 위쪽에 넘겨져서 이 밑에 부분이 꺾이면서 위쪽 부분이 살아 보이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왔을 때 목덜미가 들어가니까 뒤통수가 튀어나오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매직기로 지금 훑어서 그러는데 드라이기로 살짝 해서 잡으면 여기 뒤쪽 부분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왜 그러면 목덜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쪽이 튀어나와 보이는 착시 현상을 가지고 볼륨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디자인더 미용가의 선생입니다. 오늘은 커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누르신 거 맞죠? 꼭 좀 눌러주시고 오늘은 이 머리 해볼게요. 고객님이 그 사진 가져오셨는데 이 머리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 이제 할 건데 세미롱 스타일인데 지금 고객님이 사이드는 많이 튀어나오고 뒤쪽 부분 죽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전번에 작업했던 거였고 조금 비슷한 버전인데 투블럭으로 해갖고 디스커넥션 줘야 되거든요. 이런 뒤쪽에 후드부 볼륨 주려면 저번 시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넥션을 해갖고 축두부 모아서 내추럴 인버전을 잘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세미롱 이제 이 정도 어깨 정도 닿는 기장에서 이 안쪽 부분 뒤쪽 후드부를 줄 거고 그다음 이제 레이어가 좀 낮게 낼 거예요. 한 10cm 미만 레이어. 그다음에 안쪽은 디스커넥션. 그래서 파팅은 리시에이션 섹션 파팅. 템플 투 템플, 리시에이션 섹션. 이 파팅으로 해서 위하고 밑에하고. 아래쪽은 볼륨 컨트롤 기준으로 해서 디자인을 잡고요. 위에는 레이어 높이를 통해서 디자인을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아웃라인 잡을 거예요. 아웃라인. 그래서 이제 숄더 랭스. 어깨 닿는 정도 기장으로 이제 자를 건데, 자, 그대로 들어가서 한꺼번에 머리 잡을게요. 그래서 펜을 잡고, 자, 사선에서 슬라이드 커트로 해서 잘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한꺼번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한꺼번에 들어가서 잘라주는 거예요. 자, 살짝 들어서 이제 자르는 거는 층하고 아웃라인하고 같이 잘라야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기장을 이렇게 정확하게 안 맞춰도 돼요. 섹션이 지금 굉장히 모발이 많거든요. 그래서 30도 정도 들은 상태에서 질감처리를 해서 기장과 동시에 자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이스라인을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베이스라인을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거나 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짧게 원하시면은 디패럴러 포인트 커트로 하시게 되면 이제 좋은 게 뭐냐면 기장과 질감을 동시에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디패럴러 포인트 커트 거의 80에서 85도 각도로 해서 자르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커트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패널을 잡아서 그대로 디패럴러 포인트 커트로 해서 잡아서 자르고요. 자, 그대로 뒤쪽에서 살짝 U자 라인으로 해서 자르고, 자, 전체적인 거 같이 다 잘라야 되니까 그냥 같이 자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라인에서 내려 들어가서 기장하고 아웃라인 한꺼번에 보완다는 공식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랬을 때 모발이 양이 많으면 이 각도가 85도 정도 잡는 게 아니고 살짝 더 낮게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기장부터 먼저 날리고, 그 다음에 질감체, 자, 기장부터 먼저 날리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 번 더 작업을 잡아서 디패럴러 포인트 커트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라인을 포인트 커트로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디패럴러 포인트 커트로 질감을 하셔도 되고,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잡아서 슬라이드로 이렇게 쳐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을, 가장 소프트한 느낌을 만들려면은 잡아서 슬라이드 커트로 해서 잡으셔서 자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좀 덜 소프트한 느낌으로 자르려면
펜을 잡은 상태에서 85도로 베이스를 잡으면 돼요. 좀 살짝 다르죠, 느낌이. 이쪽이 더 조금 더 소프트하죠, 왼쪽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잡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한 70도에서 베이스 컷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질감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느낌이 약간 다른데, 정확한 커트라인은 이제 내가 얼마나 소프트한 느낌을 줄 건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섹션의 양이 많으면 나눠서 자르셔도 되고, 한꺼번에 자르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살론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이제 자르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르고 나서 항상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 언절머리 라인 있는 부분, 목덜미 부분이 튀어나오거든요. 튀어나온 이유는 얘기 말씀드렸죠. 머리가 탑에서 여기까지는, 머리가 사이드는 여기까지만 머리가 나 있는데 뒤에 후두부는 여기까지 나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양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개를 숙이면 여기 부분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고개 숙인 상태에서 잘라주게 되면 이걸 이제 마이너스 그레듀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랭스긴 한데, 층이 없는 원랭스긴 한데, 이제 밑에 부분을 잘라서, 소프트한 느낌을 잘라서, 밑에 부분이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자르게 되고, 그 다음에 고개를 들게 되면 이쪽이 살짝 더 짧아져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마이너스 그레듀에이션 하는데, 그 부분 고려해서 베이스라인 잘라주시고, 이제 베이스라인은 세 가지 방법. 슬라이드 컷들 이렇게 해서 자르는 방법, 그 다음에 디페럴 85도로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포인트 컷을 해서 한 번 더 작업할 때 디페럴을 자르는 거, 세 가지 방법을 해서 선택을 해서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숱이 많더라도 거의 그냥 세미록이나 긴 머리는 한꺼번에 잘라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투블럭을 샀습니다. 관전을 통해서 사이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호리존탈로 관전을 통해서 템플 투 템플 섹션 타고요. 그 다음에 후드부로 가면 갈수록 약간 선이 내려가게끔 탔어요. 이 섹션은 이제 머리가 두상이 얼마나 플랫하고 평평하고 얼마나 튀어나오는 거냐에 따라서 보통 1, 2cm 갭을 둬서 이렇게 약간 S자의 곡선을 펴서 타주시면 훨씬 더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플랫하게 죽이고, 여기 플랫하게, 여기는 볼륨을 살리고 여기는 플랫하게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술 좀 없어 보이게 하고 여기는 볼륨을 살려서 자르는 방법을 해서, 지금 이 정도 세미롱에서 자르시게 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커트라인 베이스를 디스커넥션을 자를 거거든요. 디스커넥션은 이제 여기는 더 짧게 자르고 위에는 더 길게 자를 건데, 평평하게 하는 거는 무조건 하이레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평하게 하는 거는 하이레예요. 백쪽 부분은 스퀘어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륨을 살리려면 그라데이션이 제일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는 선이 너무 아래쪽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볼륨의 위치 위쪽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아무리 볼륨을 많이 살린다 해도 스퀘어 라인 정도면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스퀘어 라인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옆쪽은 하이레이로, 그 다음에 밑에 쪽 같은 경우는 스퀘어 라인으로 자르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옆쪽, 뒤쪽 같은 경우는 살짝 올릴게요, 이제. 자, 보시게 되면 뒤쪽 같은 경우는 자, 그대로 들어서 간단하게 가요. 항상 살론 커트는 항상 간단하게 해요. 자, 한꺼번에 들어서 자, 90도로 수직인 상태에서 그대로 잡으시면 돼요. 자, 90도로 수직인 상태에서 자, 이 정도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스퀘어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베이스가 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첫 번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자르시고 층이 어느 정도 나는지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부분. 자, 이대로 보시고. 자, 층이 지금 이 정도 났어요. 이만큼 났는데 조금 더 줄여볼게요. 자, 그대로 돌려서 살짝 더 올리면 돼요. 네, 살짝 더 올리시고 밑에 부분만 안 잘리게끔 해서 올려서 자, 올려주시고, 네, 살짝 올려주는데 꺾어서 이제, 그죠? 자, 층의 위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제 각도를 들어서 어느 정도 층의 높이가 나는가 보세요. 그 다음에 들어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방금 제가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자,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을 90도로 다시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퀘어 상태에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스퀘어 라인만 형성을 해주면 돼요. 대신에 이제 베이스 라인 안 건드리기 했으니까 저 가이드라인 형성이 되면 여기에서 스퀘어 라인을 형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센터 포이드 섹션. 자, 여기 센터 포이드 라인으로 해서 여기에서 하나로 고정을 시킬 거예요. 이 선상으로 스퀘어로 자르긴 하는데 한 선상으로 고정을 시켜서 자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대로 고정시켜 자른다는 느낌으로 해서 스퀘어 라인으로 자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륨의 위치를
조금 더 내가 위로 지금 이만큼 났거든요. 볼륨이 조금 더 올리는 되겠다 하게 되면 자 그대로 살짝 들고 자 스퀘어가 아니고 살짝 어쩔 수 없이 아웃레이어 방법으로 가셔야 돼요. 살짝 더 아웃레이어 방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보통 90도 선에서 보통 맞춰서 잘라주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선상으로 잡아서 그대로 센터 포이드 라인, 고정 디자인 라인을 써서 내추럴 인버전 기법으로 좀 자르는 거예요. 자, 백스퀘어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가 자 이쪽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서 잘랐기 때문에 여기가 실제로 이렇게 A라인을 형성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같은 경우는 뒤쪽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자 하이레이로 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이레이로 이렇게 하이레이로 보시죠. 각도 자, 하이레이로 들어서 그대로 처리할 겁니다. 그대로 처리하는데 앞쪽 부분 보시게 되면 앞쪽 부분이 잘라 보여드릴게요. 자 앞쪽 부분이 사선으로 살짝 길어지게 이렇게 자르고 있어요. 자 뒤에서 한번 자른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앞쪽 부분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길어지네요. 자 이렇게 자르는 거는 세미롱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 레이어를 내다 보면 이쪽이 가끔 짧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쪽 부분을 약간 A라인으로 형성을 해서 지금 자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서 자 앞쪽 부분 A라인으로 자르고 네,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은 그대로 끌어올려서 자르는 게 있을 때까지 자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사이드가 이렇게 A라인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 좁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가고 잘리기가 싫다, 잘려지는 게 싫다 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가지면 되는데 이 사이드가 넓은 분들이 있어요. 사이드가 넓은 분들은 반대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앞쪽이 짧고 뒤쪽이 길게 이렇게 잘라줘요. 반대로 가야 돼요. 선 자체가 앞쪽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잘라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사이드 이 고객님도 사이드가 굉장히 지금 좁아요. 이렇게. 그래서 굳이 앞쪽으로 넓게 앞쪽으로 짧게 자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쪽으로 길어지게끔 들어가서 하이레이로 가는 거예요. 자, 하이레이로 들어가서 층이 뒤에보다 층이 이 정도였는데 옆에는 이만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자 그대로 들어가서 똑같이 하나 가이드라인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거든요. 여기 같은 위치에서 자 그대로 들어가서 네, 하나 자르고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르시면 돼요. 그대로 똑같아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조금 더 가까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대로 아웃레일 앞쪽이 길어지도록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앞쪽이 길어지도록 디패러를 포인트 커트로 잡아주시면 돼요. 제가 뒤로 한번 서볼게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하이레이로 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쪽이 길어지겠고 보시게 되면 사이드 있죠. 길은 여기 있는데 여기 굉장히 좁잖아요. 여기가 좁아요. 그래서 앞쪽이 이렇게 길어지게끔 이런 식으로 파이스 라인 나오게끔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져서 거의 기장의 느낌이 비슷하다 할 정도로 크로스 체크 양쪽 이런 식으로 네, 뒤에서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서 비슷한 느낌을 하면 오케이요. 거의 맞거든요. 네. 자, 이 느낌으로 해주게 되면 보시게 되면 이제 층 자체는 뒤에는 첫 번째 모양살이기 때문에 자, 뒷부분은 한번 좀 모일게요. 네, 뒷부분은 A라인 그 다음에 옆부분은 자 이쪽이 A라인 그 다음에 옆부분은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어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부분이 선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부분 다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 자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감 처리 하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질감 처리 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로 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특수가에 한쪽은 S자, 한쪽은 이 콘케이브의 형태를 지금 디자인도에서 판매하는 가위거든요. 개발한 가위죠. 특허 가위인데 이런 형태의 가위에 드라이 커트로 해서 항상 얘기하죠. 뿌리 부분 3분의 1만 공략해서 자른다고. 자, 그렇게 해서 자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모량을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한쪽 부분은 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되고, 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틴닝 가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제 이거 질문하더라고요. 틴닝 가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 틴닝 가이 같은 경우는, 자, 그대로 패널을 잡아서 들어가세요. 자, 그대로 패널 잡고, 그 다음에 궤도에 볼륨이 필요한 부분은 그라데이션이 필요하잖아요. 패널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궤도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그라데이션이기 때문에 안쪽에 가이가 보시게 되면 거의 85도로 비슷하게 들어가요. 안쪽도 하나, 그 다음에 뒤로. 이 궤도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둘, 자르고 빠지고, 자, 셋, 넷, 다섯. 이런 방식으로 잘라주면 돼요. 패널에 그라데이션을 융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센터 같은 경우는 그라데이션이 가장 심하게끔. 하나, 자, 둘, 자,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이제 패널이 지나가면 다시 이 축두부에서는 어떻게 정도 됐어요? 그라데이션 심하게가 아니고 조금 더 완만하게 들어가서, 자, 완만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간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갈 때는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는 뭐예요? 평평하게 가기로 했으니까 이제 레이어의 패턴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까지 가주는 거죠. 패널 잡아서 끝에서 들어가고, 네, 두피 쪽으로 가면 갈수록 레이어 패턴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는 플랫하게, 평평하게, 여기는 볼륨 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틴닝 가이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갈 때 이제 중요한 게 패널 잡아서 들어갈 때, 자,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궤도면, 자, 여기서부터 하나 잡고 완전히 닫고 빠지셔야 돼요. 닫으면서 빠지는 게 아니고 닫고 빠지고 닫고 빠지고 하면서 그라데이션 궤도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축두부로 가면 갈수록 그 다음에 이제 스퀘어에 가깝게, 처음엔 이렇게 갔는데 이 정도에 가깝게, 자,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데이션, 이쪽 사이드 같은 경우는 반대편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궤도로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도 짧아지겠죠. 사이드 부분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레이어 궤도, 이런 패턴으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서 들어가서, 자, 앞쪽 부분으로, 자, 더 들어가시면서 잘라주시면 레이어 패턴, 여기서 숟가락으로 쉽게 모량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틴닝 가이를 하는 것들은 곱슬머리가 심한 경우는 모발이 자랐을 때 머리가 약간 지저분하게 자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위로 쳐주는 게 좋은 게, 똑같이 슬라이드 커트로 하는데 모근 부분만 이렇게 잘라도 되지만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 궤도로 자르고 싶으면 그라데이션 궤도로 자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빠져나오면서 궤도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만 지나가면서 조금 더 그라데이션이 완만해서 스퀘어 느낌으로 자르셔도 되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뿌리 부분 3분의 1 되는 지점만도 이렇게 자를 수 있지만은, 그러게 되면 평평한 전체적인 무브먼트를 원하지만은 볼륨 컨트롤도 가능해요. 근데 이런 세미롱 같은 경우는 볼륨 컨트롤이 크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 부분만 컨트롤해서 무브먼트로 승부를 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디자인의 쉐입 자체를 변형을 줄 건지, 뿌리 부분 가까이 컨트롤해서 무브먼트로 변형을 줄 건지, 그걸 디자인할 때 꼭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정도 곱슬 같은 경우는 뿌리 부분을 잘라서 무브먼트로 승부를 띄워야 돼요. 그라데이션 궤도나 레이어 궤도 줘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이런 거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면은 이 힘이, 곱슬이 가지고 있는 힘이 질감 처리를 해서 나오는 힘을 넘어서요. 여기다 이제 펌을 하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펌을 안 하고 커트만 하실 경우에는 결국은 그라데이션 궤도나 레이어 궤도를 넣어도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싹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 뿌리 부분에 질감만을 처리를 해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까지 이렇게 뒤쪽 부분에 질감을 똑같이 이제 한번 넣어서 마무리하고 이제 위쪽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에 작업하는 모습 정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평소에 작업하는 모습은 한 이 정도 속도로 해서 패널을 한꺼번에 잡아서 자르거든요. 뿌리 부분만 잘라요, 거의. 그러면 이런 머리 같은 경우 곱슬이 심하기 때문에 무브먼트가 중요하고, 무브먼트에 승부를 띄워서 머리를 작업을 해요. 커트를. 그랬을 때 손질이 되게 잘 되고 컨트롤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실제로 작업할 때는 지금 이 정도 속도예요. 이 정도 속도로 해서 작업을 들어가고, 위에서 밑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밑에서 위로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숱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상 보시게 되면 이제 무브먼트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비주얼 체크라고 그랬죠. 항상 내가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쉐입의 디자인을 레이어를 주고 전체적인 모양을 자르고, 그 다음에 손으로 흔들어 봐서 무브먼트를 확인해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비슷한 거 좀 잘 나오거든요.
무거운 부분이 있으면 모발을 털었을 때 무거운 부분 움직임이 덜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가 자르는데, 자르다 보면 저는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자르는데 커팅가 조금 부족하신 선생님들은 자르기가 되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한꺼번에 여기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잡는 게. 그러면은 잡아서 여기 중간 부분 한번 올리세요. 괜찮거든요. 네, 손님들은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선생님들만 신경 쓰지. 그래서 들어가서 잘라서 해주시면 돼요. 무브먼트가 비슷해야 되는데 모량이 밑에 부분만 잘 안 먹히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면 잡다 보면 이 폭이 넓기 때문에 손가락이 덜 들어가서 이 부분은 항상 안 자르거든요. 그러면 중간 부분 한번 들어가고 보시고 비주얼 체크 하시고 다시 한번 질감처리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그대로 들어가고, 네, 이렇게 여기서 모발에 틀어서 느낌 보시고 그럼 될 것 같아요. 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부분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게요. 이제 탑 쪽 부분 머리 들어갈 건데, 탑 쪽 부분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위쪽으로 덮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자, 그대로 하나 판을 들어볼 거예요. 지금 기존에 이제 레이어드로, 자, 이쪽 부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나요? 자, 여기 있어요. 안쪽 디자인이 지금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긴 머리는 여기 있습니다. 자, 긴 머리는 여기 있고 안쪽 기장은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보통 지금 한 15cm까지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위쪽 부분이 어느 정도 레이어를 줄 건가를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패널을 들고 모양을 잡아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잡냐면, 자, 패널을 잡아서 들어주는데, 처음에 거의, 자, 이 정도에 가깝게, 자, 골든 포인트에 90도에 가깝게 머리를 잡아서 레이어드를 한번 주십시오. 자, 레이어드를 줘서 기장의 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첫 단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잘랐는데, 지금 여기는 거의 지금 안 잘렸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부분, 지금 밑에 부분이 위에 부분을 완전히 덮어요. 근데 우리는 살짝 더 위로 올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 여기를 보고 첫 가이드를 항상 신중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밑에 부분, 최종적인 기장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덮어진 부분이 이 정도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덮어지는 모발이 지금 마지막 기장보다 1cm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죠.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지금 떨어졌을 때 마지막 최종 라인보다 1cm가 더 올라왔어요. 지금 이 부분이 1cm 올라오고, 나머지 부분 그대로 떨어뜨리게 되면 실제 층이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첫 단을 따서 항상 보셔야 돼요. 이만큼 잘라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대로 해서 그 다음에 온도 베이스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전번에처럼 롱 레이어를 응용해서 가셔도 되는데, 오늘은 그냥 기본 디자인으로 위에는 자를게요. 하고,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르고요. 자, 자르고, 그 다음에 3번에 한 번씩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3번에 한 번씩 체크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자, 그대로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그대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보고. 탈 때는 뭐 6에서 7cm까지 한꺼번에 자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르시게 되고, 그 다음에 크로스 체크해서,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르시면 돼요. 그대로 들어가서 크로스 체크해서 잘라주시고, 자를 때 보시게 되면 여기 뒷패를 포인트 커트로 해서, 네, 이 머리가 끝 부분이 소프트하게 떨어지게끔 그렇게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니까 살짝 올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그대로 들어가서, 자, 온베이스로 가고 있어요. 온더 베이스. 그래서 이제 잘랐던 가이드라인 보이시죠? 여기. 네. 자, 그대로 들어가서 골든 포인트에서 약간 아웃레이어 개념으로 자르고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다 이렇게 골든 포인트 이렇게 자르나, 자, 조금 더 들어서 이렇게 자르나. 자, 보시게 되면 커팅 라인은 볼게요. 커팅 라인 보여드릴게요. 자, 골든 포인트에서, 자,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아웃레이어가 생기잖아요. 자, 이 상태나, 자, 이거를 그대로 리프팅 업하게 되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도가, 이 들어주는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커팅되는 엔드 라인이 이렇게 각도를 낮추게 되면 125도, 전체축에 125도가 아웃레이어 모양을 패턴을 달리면 거의 90도에, 전체적으로 90도에 가깝게 들게 되면 거의 수평 라인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감안해서 자르기 편한 위치에서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골든 포인트 90도로 뭐 들지 마시고 전체 쪽에 이제 125도 각도가 되겠죠. 편하게 가이드 보시고 자르기 편한 위치로 거의 스퀘어에 가깝게 된 위치로 그대로 각도를 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3번에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 모량이 130, 140 정도 일반 분들에 비해서 그 정도로 많아요. 네.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고, 자, 탑 쪽에 들어서 그대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항상 할 때는 디패럴 포인트 툴 해서 질감과 커팅 라인을 동시에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스는 이제 언더 베이스로 해서 다그웨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베이스와 저희 커트를 잘랐어요. 가운데 자르고 나면 각도를 아까 들었을 때는 이제 상관이 없었겠지만은, 자, 좌우가 만나 꼭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자, 크로스 체크를 해서, 자, 제가 어떻게 알았다? 느낌만 맞추려 했다. 자, 느낌만 맞춰주면 돼요. 자, 그대로 해서 패널이, 자, 보시게 되면 거의 맞아요. 자, 보시게 되면 거의 맞아요. 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위쪽 부분의 층 상태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앞쪽에 레이어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텍스처라이징, 이제 위쪽 부분 텍스처라이징을 줄여서 밑에 부분과 밸런스를 맞춰줄 거예요. 아시겠죠? 자, 모델의 요청에 의해서 앞머리는 별도로 안 자를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 이 정도 세미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혹시나 사이드뱅으로 자르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사이드뱅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기장이, 이 사이드뱅을 자르시게 되면 이쪽 부분 사이드뱅을 예를 들어 자른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 사이드뱅하고 이 사이드뱅이 잘랐던 이 앞머리하고 밑에 부분의 길이 최소한 5cm 이상의 오차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머리가 이쁜데, 이거는 세미롱 기장이나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드뱅을 굳이 줄 필요가 없고, 필요하면 앞머리만 별도로 그냥 잘라주거나 사이드뱅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 뺐을 때 이제 이쁘게 하고 싶으면 사이드뱅을 넣어도 되지만은 굳이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머리 잘려 있는 거 여기에 맞출게요. 그래서 지금 앞머리가 이렇게 잘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 들어가 볼게요. 자, 그대로 패널 들어가서, 자, 손가락만 트위스트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쪽이 짧아지고 뒤쪽이 길어지게끔 잘라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라주고 있어요. 자, 앞쪽 부분에서, 자,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틀어서 지금 자르고 있죠.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라인 이제 여기 살려서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 부분까지 후대각으로 해서 같이 자를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앞쪽 부분을 한번 당겨서 커팅 라인을 먼저 자르세요. 자,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앞쪽 부분만 자르게 되면 이 선이 너무 급격하게 레이어가 적게 나거든요. 그래서 한 2칸 정도 자르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다 해서 자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살짝 리프팅업을 해줘야 돼요. 포워드로. 자, 0도 각도를 지금 불 켰다고 하게 되면 살짝 더 들어서 45도 각도를 형성을 해서 잘라줘서 블렌딩을 해주게 되면 층이 조금 더 뒤쪽 후대각으로 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연결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2번째 섹션 정도까지 앞에서 나서 자르고, 또는 다 잘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패널을 한 3번째 섹션부터는 패널을 살짝 들어서 잘라주시면 좋아요. 자, 들어서 해서 층이 후대각으로 가게끔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좋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서, 자, 이렇게 해서, 자, 뒤에서 사람이 쓰겠죠? 옆으로 서서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앞쪽 부분을 해서 지금 잘라진 거 가이드 여기 보이거든요? 좀 보시게 되면. 근데 그거 맞춰서 자를 거예요. 자, 머리가 너무 오차가 심하면은 1차적으로 한 번 잘라줘도 돼요. 이렇게 잘라놓고, 그 다음에 패널을 한번 들어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디패럴 포인트 커트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자, 2번째 섹션까지 앞쪽으로 잡아서 크게 너무 숙이지 마시고요. 네. 그대로 들어서, 잘라주시면 돼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2번째 섹션까지 한쪽 선으로 고정시켜 자르고, 그 다음에 3번부터는 45도 각도 약간 리프팅업을 해주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웃레이어 패턴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앞쪽이 이렇게 길어져 있기는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어서, 네,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층이 조금 높게 또 형성되기 때문에 앞쪽 부분이 훨씬 더 작업하기가 수월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앞쪽 부분의 층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을 잘랐으면 뭐 하나를 해줘야 되면 탑 쪽에서 코너를 항상 깨줘야 돼요. 근데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층 자체를 호리존탈로 냈기 때문에 층은 이렇게 호리존탈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머리 자체가 앞머리를 이렇게 살짝 넘어가서 이런 형식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드를 한번 자르고 그 다음에 탑 쪽에서 항상 코너를 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일질이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거를 앞쪽이 조금 더 짧고 뒤가 길어지면서 길어질 수 있게끔 잘라주셔야 돼요. 아웃레이어 패턴으로. 그래야 흐름이 뒤로 가요. 자, 이렇게 패턴으로 잘라주게 되면 머리가 떨어질 때 이 패턴이 흐름이 이렇게 뒤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번 꼭 줘야 돼요. 프렌치가 이 흐름이 뒤로 이렇게 가게끔 잘라주셔야지 머리를 했을 때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질감 처리를 할 거예요. 벌써 이제 끝났어요. 이제 빨리빨리 가거든요. 거의 동영상 원테이크로 찍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질감 처리 이제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 제가 한번 바뀌어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하시게 되면 패널에 90대로 그대로 들어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뿌리 부분만 그대로 들어가서 컨트롤해도 된다고. 자, 무브먼트로 해서 승부를 띄운다고 그랬죠. 이런 머리는 세미롱 같은 경우는 껍질기 이렇게 심하면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궤도 눌러서 뭐 이너 그레듀에이션, 이너 레이어 이런 패턴으로 자르게 되면 잘라도 안 나와요. 머리 자체가 왜 껍질기 때문에. 그래서 모발의 안쪽만 공략을 해서 자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뿌리 부분만 그대로 들어가서 자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특수 가위를 사용해서 자르시게 되면 훨씬 더 작업하기 좀 수월하거든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르시고, 네, 이렇게 뿌리 부분만 컨트롤해서 들어갈게요.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는 포워드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살짝 떨어지게끔, 자, 이렇게 가위가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한 2섹션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2섹션까지. 자, 그 다음에, 자, 들어가시면 되고, 자, 이쪽 같은 경우도 반대로 마찬가지로 사람이 여기 와서 써야 되겠죠? 이쪽 부분. 자, 이쪽에 들어갔습니다. 앞쪽에서, 시술 앞쪽에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후디각으로 섹션을 타고 뒤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C자로 이렇게 들어가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층이 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 질감을 뿌리 부분 3분의 1 이만큼만을 공략을 해서 안쪽에, 네, 이너 스닝인데 루트에 가깝게 조금, 네, 해주고 있어요. 언더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단순한 볼륨감을 살리기 위해서 언더에서 들어가서 그대로 패널 돌아가면서 위쪽 인테리어 부분 전체적으로 좀 작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모발이 무겁거나 이런 부분을 보고 자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잘랐으면 이 다음부터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눈으로 무브먼트를 보고 움직임을 보고 그 다음에 위쪽 부분과 인테리어와 엑스테리어 밑에 쪽 부분이 섞임성이 얼마나 좋게 들어가게 자를 거냐는 이제 본인의 디자인의 감성이에요. 감성을 줘서 자, 어느 정도 섞여서 머리를 흔들어 보고, 아, 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스톱하시면 되고, 아, 조금 더 나는 섞임성이 더 좋겠다 그러면은, 자, 해주시고, 그 다음에 끝에 부분이 너무 뭉툭하면 이쪽 부분하고 어울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테리어와 엑스테리어 교차되는 부분이 엔드 쪽으로 해서 슬라이드를 쳐서 모발을 섞이게끔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한 45도 또는 30도 들어서 이렇게 섞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게 되면 여기가 섞임성이 훨씬 좋아져요. 이쪽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섞임성을 주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들어서 그대로 각도를 한 45도로 맞춰서 모발의 위쪽하고 인테리어하고 엑스테리어 부분이 섞임성이 좋게끔 질감 처리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서 보시고, 자, 레이어드 보시고, 네,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머리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고, 뿌리 부분 그대로 들어가서, 네, 질감 처리 해주고, 자, 무브먼트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대로 들어가서 이걸 흐름을 보고 질감 처리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고 눈으로 이렇게, 네, 거울을 통해서 지금 화면을 좀 보고 좀 카메라에 찍히는 화면을 보고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가까이 카메라가 가까이 있어서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고, 네, 이렇게 자르면 뭐 벌써 하나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레이어도 내가 원하는 양, 그 다음에 사이드 레이어, 그 다음에
모발의 무브먼트. 그 다음에 섞임성이 위에가 안 좋으면은 뿌리 부분만 공략하지 마시고 그대로 각도를 45도 낮춰서 그대로 다운시킨 상태에서 모발의 방향성을 간주해서 무브먼트를 주게 되면 위하고 밑하고 섞임성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서 보시고 밸런스 좋은 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고 좌우 쪽 항상 보셔야 돼요. 어느 쪽이 무겁고 어느 쪽이 가벼운지 보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흔들어서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흔들어서 보시고 괜찮은지 꼭 와주셔야 되거든요. 보시고 괜찮은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의 뭐 꼭 레귤러하게 공식에 맞춰 자르는 게 아니고 모발을 흔들어서 뭉친 부분이 있나 없나를 보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작업한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정도 되게 되면 굉장히 믹서한 느낌도 좋고 괜찮거든요.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수출도 되고 지금 거의 원테이크로 자르는 거 없이 여기 선생님들한테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거의 원테이크로 찍어요. 중간에 막 잘라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청 보는 시간이 머리 자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쪽 양쪽 가운데를 해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은 디패러를 포인트 커트로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밸런스가 지금 오케이요. 그래서 스타일링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기본 드라이까지 다 해서 왔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이쪽 부분에 그 레이어드 패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볼게요. 디스커넥션. 자, 보시게 되면 디스커넥션이 이만큼 있어요. 자, 여기 보시고 구멍의 길이가 이제 이 정도 됩니다. 보여드리면 지금 이 정도 보이시나요? 자, 이 정도 되고요. 자, 이 정도에서 지금 이 정도 디스커넥션 패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같은 경우는 하이레이를 잘랐는데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안쪽에 살짝 레이어가 있고 지금 위쪽에 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전으로 기점을 해서 앞쪽 포워드로 길게 잘라서 지금 살짝 레이어드가 좀 이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가 이 정도 있고 뒤에 같은 경우는 그라데이션 잘라서 확실히 차이를 많이 줬고 옆에 같은 경우는 기장이 레이어드 하이레이를 줬지만 정말 약하게 줬기 때문에 그렇게 패턴이 지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언더 부분을 이 정도로 각도를 잘랐잖아요. 자, 이 정도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정도로 각도를 잘랐잖아요. 근데 사실 저 아웃레일 더 잘라도 상관은 없어요. 이걸 좀 더 안쪽에 더 짧게 더 붙이고 싶다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웃레일을 잘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자르고 그러면 궤도를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에서 모발이 쌓이게끔 여기에서 그레디에이션 궤도를 받게 되면 여기가 위에 볼록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쉐입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세미롱이다 보니까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지금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거의 스퀘어를 자르고 위쪽은 거의 아웃레일을 잘랐잖아요. 이 아웃레일을 자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 부분이 확보하기 위해서 잘랐기 때문에 이 중간 갭의 레이어드가 많지가 않아요. 보게 되면 여기 디스커넥션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보이시나요?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지금 여기가 있고, 지금 밑에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요. 여기가 이제 디스커넥션 된 부분, 여기가 길이 부분은 이만큼 차이밖에 안 나요. 옆에서는 거의 잘 보이지 않고, 뒤쪽 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스퀘어를 잘랐기 때문에 하고, 쉐입 자체는 보시게 되면 층이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볼륨 H를 여기까지 컨트롤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거의 밑에 쪽은 약간 밑에 쪽으로 살짝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에까지 볼륨 컨트롤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아웃레일을 잘라야 되는데 아웃레일을 자를 때 안쪽에 이너 그레듀에이션을 표현해서 이쪽에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 길 자체를 층을 많이 원하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짧게를 못 잘랐던 거 그거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흐름 자체는 굉장히 이쁘고 무브먼트 굉장히 껍질기가 많이 했는데 살짝 피고 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무브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이 패턴 아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층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나왔고 전체적으로 곱슬기가 많다 보니까 너무 또 층을 많이 내게 되면 이게 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님이 원하는 게 낮은 층이었어요. 그렇게 많지 않은 층을 원해서 이런 느낌을 했고, 애프터 헌더스 비주얼 로고 따로 찍었으니까 연결시켜서 마지막에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미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같이 또 뵙도록 할게요. 디자인대 미용 가이드 많이 좀 사랑해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